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중국의 덕일까?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마치 이제 환율을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도 중국의 덕이 될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는지는 환경을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피해 피침략국이니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겠죠. 그러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또 우크라이나가 중국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성격이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보면 침략을 당하는 국가니까 뭐 거의 마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을 수입하겠죠. 밀 등 곡물을 수입을 하는데 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밀이 있어도 중국에 수출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오히려 밀 수입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다. 물론은 이제 러시아에서 다 수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죠. 기존에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러시아는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제때 못하면 밀 가격이 폭등해 버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밀 가격이 폭등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이 뭐 수입을 못할 입장이 되니까 중국에서부터 사재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밀값이 급등했는데 결국 피해는 중국 국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또 생필품이니까 밀은 또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소비를 못 하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하고 중국을 연결시키면 무조건 중국한테 손해다 라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연간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469억 달러 정도 돼요. 수출이 675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금액이 675억 달러. 수입이 793억 달러인데 이 둘 다 문제가 생겼어요.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대금 결제를 못 하는 거죠. 뭐 러시아 돈을 받으면 되는데, 또 중국 기업들 마진율이 2%도 채 안 되는데 그 돈 떼일 수 있잖아요. 그 수출을 해놓고. 왜냐면 관련 거래처가 부도날 수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를 서방 측이 제재를 하니까 뭐 연쇄부도에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의 모든 기업이. 수출업체는 수출해도 돈을 못 받으니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수입업체는 달러가 없으니까 부도 위기에 몰려 있고, 또 수입 물가가 그 수입 중에 있는 거 한 3개월 걸리잖아요. 수입 중에 있는 거는 환율이 뭐 순식간에 루블의 가치가 거의 뭐 60% 떨어져 버렸으니 마진율은 2%인데 그 60% 손해나면 수입업체 다 부도액에 몰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보충 설명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계산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특히 러시아 나름대로는 서방이 이제 제재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대비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일, 그리고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는, 밖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금은 아예 판매 자체가 어려운, 외환 보유고로서 금은 중국 국민들한테 팔아봐야, 러시아 국민들한테 팔아봐야 큰 도움 안 되거든요. 중국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정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한국보다 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요. 그러면 중국도 달러나 유로를 지원하기 힘들어요. 그럼 중국 돈을 줘야 되는데, 중국 돈도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국내도 통화량을 늘리다가 스톱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러시아에 주고 갖고 다시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온다? 그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또 러시아에서 수입할 물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다 부도이게 몰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정도인데 그거는 큰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은 추가적으로 더 수입을 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왜 서방이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었나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세계 GDP의 2%가 안 되니까 서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GDP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은 1%가 안 되는 거죠. 그 서방 측에 영향을 주는 GDP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 러시아 결제망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는 답답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코나 몰려버렸으니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면 같이 부도날 확률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중국 수출업체도 수출을 해놓고 돈을 못 받으니까 부도이기, 수입업체는 수입 중에 있는 그 물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거 결제하려고 보니 환율이 60% 올라버린 거죠. 또 금리가 올라버린, 마진이 1, 2%도 안 되는데, 그 수입업체도 부도위기에 몰렸다. 그러면 수출업체, 수입업체 모두 다 부도위기에 몰렸는데 과연 중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하고 제대로 무역할 수 있을까요?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마진율이 2% 안팎이거든요. 그러면 그 98% 떼일 수 있다는 거죠. 2%는 건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2%조차도 못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적이라면 무역을 통해서 중국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기업들 다수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무역해가 과연 덕이 있을까요? 라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과 러시아 관계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중국이 세계를 속였거든요. 시진핑과 푸틴은 전쟁 침략 시기까지 알았을 거예요. 또 올림픽 한다고 연교 요청도 했을 거고요.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 공유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일까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바로 하루 전날까지 중국은 속였거든요, 세계를. 그러면 세계 여론이 중국한테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하고는 얻을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서방 세계와 그 무역하는 거는 잃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지금 그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함으로써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죠. 더군다나 중국 경제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기업들 다 부채 규모를 보면 GDP 대비 175%지만은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200%, 230% 되거든요. 그건 전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계 기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무역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부도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부도나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도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된다는 거죠. 기회가 돼야 되는데 기회조차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이 큰 거 하나 얻었을 거예요.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서방 측이 결제망을 막아버리더라.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하고 관계상 대만 침략하다가 중국 경제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시진핑이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쉽게 하면 발언권이 이제 엄청 약화됐다. 거기다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면 서방이 제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 사태 봤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탄탄하면 문제없어요.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전쟁 이전에도 그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러시아와 비슷한 그런 심각한 정도만 차이를 날 뿐이지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움될 거 없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중국의 이제 러시아하고 무역 규모는 3% 정도 되는데 중국 전체 무역 규모에 지금 현재 이제 결국은 수입도 어렵고 수출도 어려운 거예요. 중국도. 그러다가 이제 불확실성 이것까지 감안할 때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모두 다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종합해 보면 중국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현재 중국의 환경은 러시아를 도울 수도 없고 도우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중재, 그러니까 평화협상 중재, 그러니까 전쟁 종식을 중재하는 것을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서방 측이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국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중국 경제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